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괴멸시켰다고 자신했던 이란 방공망에 의해 미군 전투기 2대가 격추됐습니다. 조종사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란은 생포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째인 오늘 서울 도심에선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50여 명이 대피하고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미군 전투기 2대가 이란군에 잇따라 격추됐습니다. 이 조종사 1명은 실종 상태로 이란은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격추가 협상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란은 휴전 제안마저 거부하며 더욱 거센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갈 위에 떨어진 전투기 파편입니다. 미 공군 전투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수직 꼬리 날개 부분 파편입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E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각각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개전 이후 적 공격에 격추된 첫 사례입니다. 미군은 수색 구조용 헬기와 공중급유기를 통해 구조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F-15E 전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했는데 1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란 측은 실종된 미군 조종사 1명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دستگیر و زنده تحویل نیروهای انتظامی و نظامی دهید مژدگانی و پاداشی ارزشمند دریافت. 잇따른 전투기 피격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란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습니다.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air force,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It's all been blown up. 여기에 실종된 조종사가 포로로 잡히면 출구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연일 난타전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번 전투기 격추가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란은 대화의 문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8시간 휴전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협상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전되던 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현주호 기자입니다. 이번엔 이란이 미국 측 휴전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군사공격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새 정권 대통령의 휴전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대화하는 사이 이란 정부 관계자가 공격받았다며 어느 쪽이 테러리스트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키스탄 주도로 진행되던 협상 논의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걸로 기대됐던 회담에서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확대가 된 상황에서 또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하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게 이란이 무슨 거부를 했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이란도 강경 대응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질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이란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간 시설로 공격을 확대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열릴 거라고 장담한 겁니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지만 대대적인 군사작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 날아오는 미사일 한 기가 포착되고 잠시 뒤 섬광이 번쩍입니다.
미국이 교량을 파괴한 데 이어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 인프라와 준군사시설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할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요동치는 유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로 지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인들이 고물가로 소비 행태를 바꾸는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이란의 속셈이 무엇인지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크리비호의 이동 경로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추적한 화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오만 해역으로 이동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전쟁 이후 서유럽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건 처음입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LN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 등 우호국 선박에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맹국 선박의 통과가 확인되면서 이란이 해협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이란이 국가들을 적대국과 중립국, 우호국 등으로 나눠 해협 통행 여부와 조건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항행을 가지고 나름 레버러지, 협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미국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참여나 강제력을 행사할 위험성을 좀 줄이는 거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프랑스와 일본은 통행료 납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통과 경위와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이란의 항전 의지를 더욱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이 테헤란 특파원 출신인 이승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우리가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을 기억을 해보면 사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이란군을 괴멸시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현실이 돌아가는 거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수차례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괴멸시켰다고 호언장담했었죠. 네, 그랬죠. Damaged or destroyed over 2/3 of Iran's missile, drone, and naval production facilities and shipyards. 하지만 최근 어제와 오늘 미군의 항공 전력이 대거 피격됐습니다.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란은 F-35 전투기와 MQ-9 리퍼 무인기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러한 방공망에 대한 무력화를 과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개전 초기에만 해도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미국의 평가는 정확해 보였습니다. 사망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폭격 작전에도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군 전력이 이란의 방공망에 격추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평가는 다릅니다. 주요 방공 미사일 포대는 파괴됐더라도 소형 이동식 미사일 포대와 휴대용 미사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정보 소식통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수준의 50%가 건재하고 자폭 드론 수천 대도 출격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50% 정도라면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는 건데 사실 미군이 이 초기부터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사일 시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 미사일 시설 특유의 형태가 작용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란은 해발 3,000m 이상의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인데 지하 수백 미터 아래 마치 지하 도시처럼 군사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네.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도 뚫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데요. 펜타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90% 줄었다고 하지만 이건 발사 횟수가 줄었다는 거지 파괴된 것이 아니고 지하로 숨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실종된 조종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군의 생포가 된다면 이게 또 향후 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란 당국은 조종사를 생포하는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네. 만약 미군 조종사가 이란의 포로로 잡힐 경우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여론이 더 나빠지고 이란의 인지를 통한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가 됐다면 그 조종사의 모습이 이란 국영 TV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더 높아지겠죠. 네, 미국 정부 수뇌부로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 정부가 어린 아이들까지 참전시키려 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이란 남부 하르그 섬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훈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병력 수백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여군과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온 모습이 담긴 건데요. 혁명수비대는 순찰, 검문소 운영 등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2살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발 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총구를 쥐게 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기름값은 또 오르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국 평균 리터당 1,9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2,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노후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3년 동안 멈췄던 원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어 운전 준비가 됐다는 알림음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모습입니다. 40년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나 가동을 멈췄었지만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끝에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 운전 준비 기간 동안은 자체 설비 개선, 그리고 노후 설비 정비 등을 수행했고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원전 재가동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제 석유경보 3단계와 가스경보 2단계를 동시에 발령하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비싸기 때문에 발전 연료로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대신에 원전을 1년 돌렸다. 그럼 원전 한 기가 절약해주는 비용이 대략 5천억에서 1조 정도 됩니다. 정부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노후 원전 6기를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가운데 개헌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된 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입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고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구속된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면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10표가 더 필요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에 대해 반대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다만 오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에서 개헌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노천 회동에 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헌안 투표가 기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야당 내 무더기 이탈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소속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텃밭에서 공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을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를 제외한 6인 경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주실 것을.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법정 리스크는 일단락됐지만 공천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입니다. 주 의원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와 함께 조만간 거취를 밝힐 예정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시민 경선을 통해 선택받겠다며 무소속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다자구도로 재편되며 보수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가처분을 제기한 가운데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고 공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오늘 경선 후보로 등록하며 당내 2파전을 치르는 가운데 향후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 본선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텃밭에서조차 무소속 변수에 직면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예상 밖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집회를 벌였는데 한쪽에선 내란 청산을, 다른 한쪽에선 윤어게인을 외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해 4월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 등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던 시민단체인 내란 청산 비상행동 등 시민 1,200여 명이 모여 내란 잔재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탄핵 1년을 맞으면서 이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계엄 내란이 없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면 거기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찬반 양측 집회가 예고되면서 헌법재판소 앞 도로 곳곳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찰이 양측 집회 공간을 분리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곳곳이 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활짝 핀 벚꽃에 따뜻한 날씨까지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요. 장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시야 되게 깨끗하고 앞에 산도 보이고 좋네요. 이렇게 사람 많을 줄도 몰랐고요.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의도에서는 길을 따라 활짝 핀 벚꽃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은 사진을 찍으며 봄날을 기록합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벚꽃 하면 윤중로가 아닌가 해서. 오늘 낮 서울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역대 5번째로 3월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가 거의 절정입니다. 올해 벚꽃 지금 딱 좋은 타이밍에 잘 온 것 같아요. 바람에 꽃잎도 날리고 바람도 시원하고 따뜻하고. 청계천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낮 기온은 따뜻했지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인천과 경기 북서부 등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일부는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요.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사람들이 난간에 다리를 걸고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의 7층짜리 모텔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Inside here, we saw the flame coming from the hotel. There was a lot of people. Some of them were shouting.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51명의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일부 투숙객들은 불이 나자 창문을 열고 스스로 대피했는데요. 발코니 틈에서 화염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소방이 깔아둔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는데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오늘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가 도로 구조물과 충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SUV와 승용차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전기차에서 쉴 새 없이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듯 보이지만 배터리가 또다시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43분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6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행히 운전자는 스스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에는 배터리 열 폭주에 의해서 차가 빠르게 화재가 확산돼 커터 겸용 비상용 망치를 설치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동분기점 인근에서 SUV와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삼락천 주변에 주차된 차량 4대가 불을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엔 해외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의 명소죠. 시부야 교차로 한복판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브라질에선 경비행기가 건물에 추락해 4명이 숨졌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골판지를 든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불을 붙인 뒤 사라집니다. 匂いとかってありました?匂いはなんかガソリンなんか臭かったし燃えてる匂い。 불은 인명피해 없이 약 20분 만에 꺼졌지만 일본에서 가장 인파가 많은 곳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남성은 스스로 경찰서에 와서 일본의 현 상황을 알리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박나 트랏 고속도로.
교량에서 트럭이 난간을 뚫고 아래 도로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 한 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과속과 교량 설계 문제, 운전자 피로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박자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브라질 카팡다카노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한 곳은 식당이었는데 다행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와 첫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선 지구가 모두 하나로 보인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최근의 전쟁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기 다른 자세로 옹기종기 모인 4명의 우주인. 한 명이 천장으로 둥실 날아오르고 카메라를 향해 손인사를 건넵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이 첫 번째 화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You could see the entire globe from pole to pole. You could see Africa, Europe. It was the most spectacular moment in it. 우주선 생활도 아직까진 만족스럽습니다. I wish I could have got here sooner. The views are extraordinary. It's really fun to be floating around. 흑인으로는 처음 달 탐사에 나선 글로버는 지구인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d from up here, you also look like one thing. No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 look like, we're all one people. And 우주선에 하나뿐인 화장실이 말썽을 부려 직접 수리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The toilet. Which one of you was the plumber? I'll take that one. I'm the space plumber. I'm proud of.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돼 지금은 달을 향해 비행 중인 아르테미스 2호. 예정대로라면 오는 6일 달 뒤편에 도착합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40만 2천 킬로미터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는 유인 우주선의 달 탐사가 안전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오는 10일 지구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집착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 등 고강도 잠정 조치의 법원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번화가.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찾는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엿새 전에도 해당 남성이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물론 함께 신청한 잠정조치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중이에요. 경찰 있고 CCTV 달고 용역경비한테 의뢰해가지고. 늘어나는 스토킹 사건에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제도인 잠정 조치를 적극 쓰려 하고 있지만 법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신청한 잠정 조치 3-2호를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32.6%에서 37.1%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10건 가운데 6건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 4호의 경우에는 49.8%에서 39.8%로 오히려 1년 만에 법원 인용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이나 최근 남양주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범의 우려가 가장 더 큰 것이잖아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피해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한 현직 부장판사는 MBN과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인권 문제도 있는 만큼 고강도 잠정 조치가 근본 해결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프로야구 하나가 대만에서 날아온 좌완 특급 왕앤천의 활약으로 두산을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100번째 현대가 경기가 열린 프로축구에서는 전북현대가 울산 HD에 승리하며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선발 왕앤청은 1회 단 6개의 공으로 박준순과 정수빈, 카메론을 모두 내야 땅볼로 잡아냈습니다. 2회에도 3자 범퇴에 이어 3회에는 박지훈과 윤준호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데뷔전 승리 후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된 왕앤청은 7이닝 원아웃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2승으로 팀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타선은 1회부터 선두타자 오재원이 중전 안타로 출루, 문현빈의 적시타와 강백호의 안타로 석점을 지원했고 5회 하주석의 중전 적시타와 이도윤의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다시 석점을 더했습니다. 페라자가 3안타 3득점, 강백호와 하주석이 각각 2안타로 맹활약했습니다. Estamos haciendo un buen trabajo ahorita, el bullpen no está funcionando, pero nada, contento con el resultado que tuvimos hoy. 통산 100번째 현대가 더비, 전북은 초반부터 쉴 새 없이 울산을 몰아칩니다. 전반 9분, 이동준이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울산이 걷어내지 못하자 조이제가 강력한 헤더로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울산은 후반 17분, 야구가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 송범근이 슈퍼세이브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골에 긴장감이 흐르던 후반전 막판, 전북 이승우가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비와 골키퍼까지 제쳐내며 절묘한 슈팅으로 세기골을 터뜨렸습니다. K리그 역대 100번째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한 전북은 3연승으로 2위에 올랐고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한 울산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비가 그치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해서 봄꽃 나들이 가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천안이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서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와 부산이 17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매화꽃 가득한 매실농장 정매원을 담았습니다. 활짝 핀 꽃잎처럼 화사하고 평온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